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학교폭력 사호, 고등학생, 네, 사호 사회봉사 경감을 위한 행정심판 보충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들어요. 학교폭력 컨설턴트라고 하는 직업이 있다. 네, 직업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 하는 직업이냐라고 해요. 네, 저도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학교폭력 컨설턴트? 네이버 치니까 나와요. 또 학교폭력 컨설턴트라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학폭위 단계에서 뭐 학폭 보호자 확인서나 보호자 서면 의견서를 뭐 써준다는 거죠.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 네, 왜 위험하냐면 음, 학교폭력 대책 심의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진행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공공기관이에요. 네, 행정부 산하, 교육부 산하의 기관이죠. 행정청이죠. 네, 행정기관이죠. 공공기관이 아니라. 네, 행정기관이죠. 절차는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조사기본법 뭐 등 학교폭력 예방법 등에 따라서 그 절차의 적법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 제출하는 문서도 학교에 제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는 우리나라에서 딱 두 부류만 할 수 있어요. 학교에 한정됐을 경우엔 세 부류죠. 당사자, 보호자님, 두 번째 변호사, 세 번째 행정사만 가능해요. 네. 왜냐면 법이 그러니까요. 근데 법률 컨설턴트라고 쓰면 바로 변호사법 위반이듯이 학교폭력 컨설턴트라고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뭐 공무원 하고 나왔다, 뭐 학폭위원을 했다 이러시면서 쓰시는데, 그거 다 행정사법을 떠나서 변호사법 위반이죠. 근데 이게 네이버 쪽만 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뢰하신 뭐 보호자님들도 학교폭력 컨설턴트 통해서 의견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 형편 없죠 사실은. 네, 형편 없는데 그분들한테 50만 원, 60만 원 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을 갖지 못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폭력 컨설턴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을 했다. 그래서 난 이런 컨설턴트를 하고 있다. 이 컨설턴트가 아닙니다. 법 위반이에요. 변호사법 위반, 행정사법 위반. 그래서 사실 행정사협회도 행정사회도 애매한 건 행정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안 해요. 고발을 잘 안 해요. 그냥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해요. 왜냐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더 처벌이 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협회에서도 이제 학교폭력 이런 컨설턴트라고 활동하시는 무자격자들을 이제 직역침해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뭐 고발한다고 하고 있던데, 아무튼 보호자님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 대책심의 절차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 가트법 시행령, 가트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이건 컨설턴트는 자신의 지식으로 인해서 배타적인 업무가 아닌 경우에만 하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경영 지도사, 경영 컨설턴트. 네, 경영 컨설턴트도 경영 지도사라는 명칭이 배타적 명칭인 거지, 경영 컨설턴트 업무 자체는 배타적 업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배타적 업무로 규정되는 거는 아시겠지만 의사, 변호사, 그리고 뭐 노무사분들, 법무사분들, 세무사분들, 회계사분들처럼 배타적으로 그 업무가 정해진 업무들은 컨설턴트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요즘 학교 폭력이 핫하다 보니까 학교 폭력 컨설턴트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뭐 협회에서도 행정사회에서도 자료를 인터넷 검색해서 고발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뭐 당연히 변호사법 위반이 나오겠지만, 네. 요즘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단순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게 아니죠. 이제 보호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절차죠. 네. 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피학생이었던 청구인이 장기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어요. 견디다 못해서 이제 좀 밀쳤죠. 네, 밀치고 좀 이제 신체적인 뭐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어요. 사후 처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학교폭력 컨설턴트한테 서면 그 뭐야 보호자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는데 사후 처분이 나온 거예요. 사회봉사 처분이. 말이 안 되죠. 예, 그냥 단순히 밀치고 한 건데 욕설도 했죠 당연히. 자기도 이제 화가 나니까 이러면서 이제 한 건데 이제 학교폭력 컨설턴트 학폭위 위원이라고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막 전문가라고 해서 50만 원 주고 맡겼는데 사후 처분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쪽에 오셨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학폭 사안 초기부터 뭐 변명을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네, 깊이 반성했고 이제 이런 재발 방지를 다짐했는데 이제 그 경위를 보면 이제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이번 사건 핵심은 그겁니다. 피해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는 1월 달에 그 가해 학생으로부터 학폭 피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3월 달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그 가해 학생은 3호 처분이 나왔는데 경감돼서 1호 처분 서면사가 나오고 접촉 금지 내려졌죠. 근데 그 조치가 이행이 안 됐어요. 그 가해 학생은 그냥 어쩔 수 없었다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내가 쟤 뭐 보냈다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이렇게 했죠. 그리고 뭐 식당 가면서 계속 어깨빵하고 네 계속 그런 식으로 접촉 금지가 안 됐죠. 학교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계속 요구를 해도 아 이거 학교가 좁아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피청구인은 이제 교육지원청이죠. 계획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비난 가능성이 높다. 계획적이라는 말이 하도 이제 피해 학생이 너무 화가 나니까 나오라고 한 거죠. 왜 자꾸 너는 나한테 가해 학생이었음에도 왜 자꾸 내 뒷담화를 하고 다니냐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해 학생이 그러면 때려라면서 머리를 들이민 거예요. 어른들 싸움처럼 머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피해 학생이 이제 밀친 거죠. 살짝 밀치고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이제 욕설을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막 어른 옛날 뭐 이런 뭐 TV에서 뭐 영화나 보면 뭐 쳐봐 쳐봐 이러면서 머리를 집어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살짝 밀치고 욕설을 한 건데 이제 회의록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목격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학교 학폭위는 이제 사후처분을 한 거예요. 계획성 피해 학생이 먼저 불러냈다 이러면서. 근데 대부분 판례도 보면 살짝 밀친 거는 이제 정당 행위로 되는 거예요. 정당방위. 네. 상대방의 폭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위협성 조각 사유의 하나인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사건의 문제는 평등 원칙 위반이에요. 네. 가해 학생 상대 측 학생은 3호 처분에서 1호 처분 감금 받았고 또 이 사건에서 동일한 거죠. 또 학폭을 했는데 가해 학생 4호 처분이 나왔죠. 그럼 이제 피해 학생은 뭐냐?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이 됐는데 똑같이 4호 처분이 나온 거예요. 어. 가해 학생은 이전에 피해 학생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 자녀분에 대한 학폭이 있었기 때문에 사후 처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청구인 이제 저희 의뢰하신 보호자님 자녀는 처음인 거예요. 이번 처음인데 사후 처분이 동일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걸 떠나서 그러면 가해 학생이 차라리 전에 학폭이 없었다라고 하면 둘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가해 학생은 자녀분을 때려서 사무에서 1호 처분으로 경감되었고 이번에 동일한 피해 학생에 대한 두 번째 학폭인데도 4호 처분 나온 거랑 자녀분 청구인은 이번이 살짝 밀치고 욕설한 건데 먼저 불러냈다는 이유로 4호 처분이 나왔다는 거랑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법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벌이 성격이 아니고 교육적 회복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처분은 그냥 징계 중심인 거예요. 네, 이제 진학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거 피해 학생은 학폭 피해를 경험하고 극복하고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청소년 상담 쪽으로 내가 이렇게 학폭을 사실 이 학생이 전에도 학폭을 당했었어요. 2학년 때도. 네, 2학년에서 학폭을 당했는데 3학년 올라와서 또 그 패거리들은 또 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피해 학생을 돕는 심리학, 뭐 청소년 심리학, 청소년 상담학 전공하려고 했는데 이 사회봉사 처분은 이제 입시에도 불이익 처분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피청구인은 사후 처분은 졸업할 때 심의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과도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있는 거죠.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비례 원칙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사회봉사 처분으로 인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익에 비해서 청구인이 있게 될 불이익이 너무 과도한 거죠. 사실 사회봉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정도고, 이 사건 의뢰인의 보호자 자녀분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전 사건으로 인해서 학폭을 당했냐? 아니요. 가해 아무런 처벌 기록도 없고 징계 기록도 없는데 교내 봉사 쪽은 뭐 6시간, 8시간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봉사까지 부여한 거는 이제 비례 원칙에도 약간 어긋나는 뭐 침해, 재소성 이런 것도 있잖아요.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별개 법령이긴 해요. 근데 초등직 교육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생의 징계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되 사유의 경중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물론 이거는 선도위원회가 아니에요. 학교폭력대책심의인데, 그래도 어쨌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자체도 피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이지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닐 뿐더러, 심지어 징계가 규정되어 있는 초등직 교육, 초중등 교육법에서도 조차도 학생의 징계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학폭위는 그냥 넌 무조건 사오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했고 한번 보시면 음, 이제 사회봉사 처분으로 인해서 받게 될 처분이 매우 심각한 거죠. 이렇게 해서 보충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아무튼 요즘 학폭은 뭐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뭐 저희 어릴 때처럼 선생님 앞에 불려나가서 야 서로 화해해, 포옹, 오케이, 화해했지, 친하게 지내, 이렇게 하고 뭐 돌아서서 또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단계가 넘어섰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자녀분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우리나라는 법은 변호사, 그리고 그런 뭐 행정 관련 법령은 이제 행정사가 할 수 있는데,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는 뭐 논술위원, 뭐 이렇게 대필 작가, 이렇게 뭐 학교폭력 컨설턴트, 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 해 참여했던 보호자님들 중에서 좀 글재주 있으신 분들이 학교폭력 컨설턴트 이렇게 해서 막 돈을 버시는 거예요. 큰 돈도 아니에요. 30만 원, 50만 원 받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사실 참담해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50만 원 주고 대필해서 받아서 제출했는데 사후 처분이 나온 거예요. 네. 그 보호자님은 이제 뭐 그 학교 폭력 컨설턴트 전화해서 뭐 환불해 달라, 뭐 아니면 형사 고소하겠다 막 이러시까지 하시는데,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뭐 이게 배타적 업무입니다. 결국은 네, 변호사 아니면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법을 만들었을까? 아무나 뭐 변호사를 할 수 있고 하지 못해 제한을 뒀을까? 왜냐면 너무 많은 양산이 되면 그 불이익은 결국은 국민에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컨설턴트라면 다 되겠지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저희가 잘났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당연히 행정사는 변호사분들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죠. 네. 어쨌든 전문 석사를 가지고 필드에서 뛰시는 변호사님에 비하면 사실 행정사들은 뭐 법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적어도 행정사나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준다는 거죠. 네. 그냥 내가 글발이 좋아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도 거기에 쟁점이나 이런 걸 다 피해가면 결국은 이번 사건처럼 이전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음에도 그냥 사후 처분이 되는 불이익이 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아무튼 학교폭력 관련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